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비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 비문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비문증은 날파리증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이에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 얘들도 같이 따라다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비문증은요, 10명 중 7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문증은 40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50에서 60대에 보통 흔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문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비문증의 원인은 눈 안을 채우는 무색 투명한 젤리 상태의 유리체가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유리체의 투명도가 유지돼야 명확한 시력이 가능한데 노화로 인해서 유리체가 노화하면 콜라겐과 수분이 분리되는 액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유리체가 수축됩니다. 유리체 액화 현상으로 인해서요,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후 유리체 박리가 발생하면요,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고 그다음 망막에 그림자가 비치고요, 눈앞에 벌레나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근시가 심한 사람,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사용으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안구 노화가 촉진되고,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비문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로나 또는 불충분한 식사 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안구 기능이 퇴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비문증이 있으면 무조건 안과에 가야 되나요? 보통 한두 개 정도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느끼신다면요, 굳이 안과에 가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 물체가 자꾸 신경이 쓰이거나 일반적인 비문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망막혈관 질환이라던가 망막 열공성 망막 박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요,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문증과 함께 시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됐다, 또는 구름 낀 것처럼 수백 개가 떠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물에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아니면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물체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나, 또는 떠다니는 무늬가 그 뒤에 있는 물체를 너무 크게 거슬릴 정도로 보이지 않게 되면 안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문증은 일반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대부분의 비문증은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그냥 무시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문증은 자연 치료로 완치가 되나요? 치료가 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그 증상이 덜 느껴지는 정도지 완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문증이라면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 아니라 망막의 일부가 찢어지면서 열공이나 출혈이 발생해서 생긴 비문증 증상이라면 망막 박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레이저 등의 수술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문증은 계속해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병이 초기 증상으로서의 비문증은 초자체 출혈이라든가 염증,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서 방치하지 말고 안과에 내원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세요. 망막에 큰 구멍이 나거나 망막이 찢어졌을 때 나타나는 비문증은 빛이 좀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방치하면요, 망막 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비문증과 황방변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문증은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고요. 황방변성은 검은 점이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황반변성은 노화에 따라서 망막의 대사 기능이 저하돼서요, 활선산소가 황반부에 손상을 줘서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반변성은 휘어져 보인다던가 아니면 한 부분이 뿌옇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찌그러져 보인다던가 그런 것이 관련이 있고요. 특히 흡연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또는 비만이나 자외선 노출이 황반변성을 발생을 높입니다.
비문증은 시력을 보존할 수 있지만 황반변성은 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문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비문증에 이 영양제가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먼저 브로멜라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브로멜라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인애플에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잖아요. 2019년 미국 안과 저널에 실린 타이완 안과 의사들이 실험 논문에 의하면요, 파인애플이 비문증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항염증, 소화작용, 고기 연육작용 이런 것들로 하고 있지만 부유물을 용이하는 메커니즘을 유리체 섬유소를 절단해서 제거하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분해하고요. 유리체 부유물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비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로멜라인은요, 항생제, 혈액시석제, 항경련제, 항우울제와 같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블러드 티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면요, 구토나 설사 이런 소화불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얘가 효능이 나오려면 우리가 식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루테인과 제아센텐입니다. 눈 속의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식물에서도 발견되고요. 천연적으로 수정체 또는 망막 황변에서 고농축으로 함유되고 있는 것이 루테인과 제아센텐입니다. 루테인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노란색, 그다음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망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은 빛이 초점을 맞는 부위로 망막의 한가운데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괴뇌로 보내주어서 사물의 명암이나 색이나 형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황반의 주변부 구성물질로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물질이고요. 제아산틴 같은 경우는요, 황반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고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눈 노화가 시작되면요, 황반 색소 밀도가 감소하는데 따라서 루테인과 지아산틴은 시력의 90%를 책임지는 망막 속 황반 구성 요소인 만큼 이를 섭취하면 비문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문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눈 건강에도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로니아인데요. 우리가 초크베리 또는 킹스베리라고 알려진 어두운 보라색 열매입니다. 아로니아는 폴리페놀도 많고요, 파이토스테롤도 많고, 알파토코페롤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제 성분, 그 다음에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안구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을 하고요. 그리고 아로니아 1g에는요, 안토시아닌 약 16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블루베리의 133배, 크랜베리의 한 500배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슈퍼푸드보다도 더 많은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눈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또 단맛, 신맛 또는 떫은 맛을 가지고 있어서 유액의 분비와 배설 능력을 증가시켜주고요. 간의 해독 능력이라던가 면역계와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서 날파리처럼 윙윙 다니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